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저희들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을 좀 몇 가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의 전면에 대두될 거예요.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주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것이 화두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실제 이미 우리는 2020년도에 한 번의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한번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자가로 이제만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았던 그런 시기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또 있었고. 근데 그 시기들 속에서 이제 초반에는 누가 이렇게 딱 걸려서 슈퍼 전파자가 되면은 그 사람의 동선이 사실 언론에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 중에 뭐 신천지 그룹도 있었고, 또 뭐 특정 뭐 교회 집단의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영어 강사였는데 뭐 그 사람의 동선들도 이렇게 있었고 이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이태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슈퍼 전파자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단순히 한 가게에 뭐 6시간, 7시간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한 30분 단위나 15분 단위로 가게를 계속 옮겼다는 거예요. 이 클럽에서 저 클럽으로, 또 저 클럽에 저 클럽으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쟤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왜 저렇게 돌아다녔나 정말 정신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성중독 파트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또는 그쪽에서 회복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자들은 이게 갈망에 한번 차오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동성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매매업소처럼 이렇게 한번 돈을 지불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런 이제 사적인 자리들을 갖는 그런 작업들이 물밑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이곳 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동성애자들 중에 특히 성중독자들이 아무나에게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렇게 딱 꽂혀 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분, 30분마다 이쪽 클럽에 없으면 저쪽으로, 저쪽에서 없으면 이쪽으로 해서 마치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의 아주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 갈망이 이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닌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동성애 문제로 인한 이슈인지 잘 모르지만 사실 동성애 문제로 인한 이슈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사람에게 그 특히 동성애 이제 어쨌든 성중독자든 동성애자든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문화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외부로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이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러냐면 이제 웹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웹툰을 보면 이제 그 동성애에 관련된 웹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웹툰을 뭐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웹툰 리스트들을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동성애에 대해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주제가 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점차 그 청소년들의 인식들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거든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의 인식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웹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뇌리에 꽂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인식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그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점차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동성애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난잡하고, 굉장히 어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아니면 성중독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건 굉장히 그 감정적인 거나 로맨스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그 고리가 걸려서 후킹 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훅 이렇게 당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실제 현장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유린당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IT의 발전도 이제 여기에 한몫을 기여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앱이나 또는 웹 상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가 이제 앞으로 계속 퍼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건데, 굉장히 이게 제가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의 커뮤니티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동질 의식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너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대감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저변에서는 마음의 기호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성적인 그런 그 서로 욕구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성 중독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포함되어 있게 되고, 그런 저변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막 그런 물란한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밥 먹었냐, 뭐 우리 뭐 요런 드라마 요새 재밌던데 막 하면서 굉장히 사담들을 많이 나누면서 정서적인 유대들과 커뮤니티의 공동 유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의 연대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제 점점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이렇게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늘 리더들이 생기게 되고, 그 리더들이 표대를 찍으면 이제 그쪽으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컨퍼런스 같은 것도 이제 기획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심지어 이제 이쪽 그룹들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들을 해서 이제 돈을 대는 거죠. 사실 동성애가 굉장히 그 어떤 윤리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게 옳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학문들이나 연구 쪽에 굉장히 돈을 대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이게 삼는 거죠. 이게 사실 마케팅의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직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처럼 보이고, 다시 그 자료들을 끌어다가 또 자기의 근거 자료로 삼고, 이렇게 하는 마케팅의 원리를 이 동성애 집단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어디로 퍼져 나가냐? 이제 동성애가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반들 속에서 점점 그 부피를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저변에서. 그러면서 실체는 그 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중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동성애의 문화들이, 그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또 그 문화권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IT나 미디어 또는 뭐 웹툰이나 뭐 커뮤니티 같은 것 중에서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 또는 이성애자로서의 뭐 성중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저변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될 확률이 높냐면 이제 기혼자인데 동성애 쪽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기혼자들은 사실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안 들키고 뭔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워낙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또 서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동선들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속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들통이 날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났을 때 이 동성애로 인한 그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실 이거 이성과의 그런 거, 그러니까 불륜이나 외도도 물론 충격적인데 그 배우자가 이런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 수치심과 그 배신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나 불륜도 사실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것을 상담받기도 어려운데 사실 동성애 문제, 자신의 배우자가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쇼킹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 서장훈 씨랑 이제 한 코미디언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약간 상담 같은 거 받는 그런 코미디,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미디 프로는 아니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뭐 이렇게 고민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제목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거기에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자신의 남편이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있고 심지어 동성애로 인해서 매매를 해서 그거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할 때 사실 다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때에 근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없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혼자의 이 동성애 문제가 언제 터져도 터진다. 라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될 소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저변이 어디로 이제 퍼져가냐면 이제 기혼자인 그룹들에 퍼져가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성중독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한 십수년 전부터 이 미성년자 쪽에서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그 이제 그 성 중독의 파트로서의 동성애 쪽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아왔거든요. 또 얘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점차 그 비중들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성년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렸을 때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파트에서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빵빵 때려주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막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막 쉽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 경험하면 그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에 이제 본인은 동성애가 아니거나 또는 그 동성애에 대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쪽이라고 본인이 성향을 단정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 쪽에는 사실 인권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그 나이 드신 중년이나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먹잇감으로 찾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딱 걸리면 굉장히 물고 뜯는 그래서 막 이용해 먹고 굉장히 이렇게 유린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특히 성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는 동성애 쪽에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미성년자 쪽으로 굉장히 넘어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커뮤니티,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골치가 아픕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이제 정책을 이렇게 입법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일들 쪽에 일하는 사람들, 또는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아니면 뭐 또 그거를 판가름하는 뭐 사법기관 또는
그걸 조사하는 뭐 경찰이나 검찰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에 흘러 들어가게 됐을 때 사실 정책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친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미디어를 만드는 쪽에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영화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웹툰을 제작하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쪽에 어떤 문화들을 제작하는 사람들 쪽으로도 이제 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그 어떤 동성애에 특히 그 성적으로 문란한 쪽의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렇게 인식들을 옅게 만들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뚝들을 이렇게 허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변들이 이제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정말 이제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뉴스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정보들이 공유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 그 동성애를 돈 주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들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동성애에 대한 그 매매를 하고 막 이런 측면이 이제 공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 저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동성애로 인한 이슈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제 사회의 여러 혼선들을 빚게 될 확률들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은 뭐냐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을 결정하시고 또 여러 여기에 대해서 방향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동성애의 뭐 윤리적으로 또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옳고 그름 뭐 그것도 뭐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먼저는 병으로서의 또는 중독으로서의 이 분명한 그 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동성애자들도 거기에 그 일부는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성중독자들 중에 일부는 동성애를 넘어가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문화권들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좀 교육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 좀 치료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 정책과 또 어떤 사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당사자거나 주변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수치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좀 인식을 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병적인 또는 치료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좀 도와줄 필요들이 있겠다.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람들을 돕는 방향들을 또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또 몇 주에 걸쳐서 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또 여러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